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하락했네요. 지수는 별로 안 하락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항상 메타 보면은 같은 종목이 올랐으니까. 메타의 급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가 폭락을 맞아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메타의 악재 때문에 반도체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타를 악재라고 봐야 되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퓨팅 어쨌든 메타 입장에서 돈 벌 국리가 좀 필요했고, 그렇죠. 예, 컴퓨팅 파워를 많이 살려고 투자를 많이 한 거잖아요, 캐펙스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남으면은 요걸로 이제 수익화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메타의 주주분들은 굉장히 뭐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되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메타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로 AI로 돈을 해야 벌면 되는데 참 좋을 텐데 그걸 못해서 남는구나. 그걸 못한다고 하긴 아직 어렵죠. 아직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고. 근데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거죠. 그건 메타의 입장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네. 지금 컴퓨팅 파워가 네. 남아 돌아요. 네. 이런 느낌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남게 네. 되면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화를 수익화를 만들까에 네, 네, 대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남아 돌아? 아니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까지 이거예요?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를 뺄 수 있는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그거 외에. 밤에 네. 더 많이 터졌어요? 예, 이거는 네오 클라우드 같은 그런 모델이잖아요. 메타가 지향하는 게 지금. 네. 그래서 네오 클라우드를 폭락시켰어요. 네비우스, 코어위브, 그리고 아이램 네.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씩 폭락했고, 그리고 메타의 주가는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악재를 꼽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신 메모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양쯔 메모리까지 애플이 그거를 대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AI랑 반도체 슛. 30% 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본인 숏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 좀 직접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그 오픈 AI 이슈 있잖아요. 네. 그거 뭐 추론 비용 낮췄다. 어. 그거 자세히 보니까 네. 뭐 엔비디아 주를 많이 뭐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도체가 또 밀렸고. 이런 모습들이 다 복합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출원 비용 낮춰.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럼 뭐 CPU 덜 쓰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HBM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자, 봅시다. 이제 네. 뭐 얼마나 그래서 시장이 어떤 데이터로 마감이 됐는지 먼저 보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죠. 네, 그래서 지수 일단 보시면요. 네.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래도 낙폭 많이 회복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게요. 예, 쭉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때는 뭐 메타가 계속 올라갈 때였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었어요. 근데 장중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한번 꺾이면서 조정이 나왔던 거는 이 즈음에 이제 그 캐비너시 연설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도 다시 한번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뭉치면서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한눈에 봐도 녹색이 더 많죠. 근데 이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죠. 마이크론이 10%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장비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샌디스크 10%, 시게이트 5%, 웨스턴 디지털 6%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이버노바, 이튼, 캐터필러까지 7%. 마이클 버리의 숏리스트 안에 캐터필러도 들어있었거든요. 엔비디아도 들어있었고요. 근데 마이클 버리 때문에 다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거기 테슬라도 들어있었거든요. 테슬라는 또 올랐어요. 테슬라가 요새 네. 잘 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반도체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심리의 부담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주들은 뭐 마이클 버리 그 생각을 해볼게요. 테슬라 주주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숏쳤대. 네. 아 그래? 이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 주주들, 엔비디아 주주나 봐 반도체 주주들은 마이크론 숏 쳤대. 마이크론 쇼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거 다 소음이긴 하거든요. 그쵸. 애플의 이슈도 그렇고 마이클 버리 이슈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영향력을 줄 것 같아라고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가 9%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급등했고 팔란티어도 8%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이제 분산을 해두셨던 투자자라면 오늘 그렇게 뭐 계좌가 많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금융주도 좋았고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러셀 2000도 일단 빨간불이 뭐 많기는 한데 네. 그래도 기술 쪽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겠죠. 금융 쪽도 괜찮았던 흐름이어서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이제 성패가 좀 갈리겠죠. 자,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계신지 한번 보고 있거든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 스페이스X, 2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위 마벨, 그 다음에 4위가 라운드힐 메모리 ETF, 그리고 그런 건 많이 5위는 아프죠. 울트라 QQQ ETF, 그리고 6위가 괜찮고. 나스닥100, 그리고 요거 이제 종목 가운데 2배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뒤에까지 티커 디램 2배짜리 그거 제일 ETF. 아프죠. 예. 그 2배짜리 스페이스X ETF. 또 10위는 QQQ. 요거 이제 뭐 또 나스닥 ETF. 다 집중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타격이 있었을 수도 그러네요.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다시 금리로 돌아가 보면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1.3%. 이거는 캐비너 씨의 발언이 2%라는 물가 목표치 혹시 뭐 수정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거 오산이다. 우리는 계속 2%로 물가를 낮추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네. 근데 뭐 여전히 시장은 물가 어떻게 낮출 건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케비너 씨가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도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유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2% 얘기를 하죠. 최근에 많이 완화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서 그래서 캐비너 씨는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 이렇게 괜찮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계속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0일 오늘 소폭도 상승했습니다. 강달러 압력은 지속되는 구간, 그리고 유가는 68달러 뚝뚝 떨어지네요.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68을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소폭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또 올랐어요. 6만 달러까지. 어제 5만 8천이었잖아요. 어떻게 의미부여해요? 저는 6만 달러 지켜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뭐 펀더멘털이 막 급격하게 무너져서 시장의 변동성을 엄청 크게 겪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쪽이? 아니 전체적인 시장. 전체 시장이? 지금 막 실적이 뭐가 무너진 건 없잖아요. 그쵸. 사실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너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심리의 어떤 흐름이라면 그건 곧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유동성을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는 비트코인이 어쨌든 6만 달러 잡아주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지금 헤드라인에 하나 나오네요. 하단에 오만이 이란에 이어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추진한다. 자발적 서비스료. 뭐 유가가 내려가도 저런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 조금 부과가 된다면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밤새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것을 전달 드립니다. 자, 먼저 캐비너 씨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유럽을 갔네요. 맞아요. ECB에서 뭐 포럼 같은 걸 한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니까 또 거기 참석해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엄청 크게 놀랄 만한 얘기를 한 건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 정도? 일단 물가가 높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2% 인플레이션을 뭐 3%, 4%까지 용인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오산이다. 왜냐하면 연준의 여전한 책무는 물가 안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위험이 완화됐다. 예,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예, 계속 여지를 그렇게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도 계속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 선택? 예. 이게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이 연준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 그거 있잖아요. PC 이런 거 많이 그쵸, 보고 그쵸. 그런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바꿀 거래요. 아, 그 기준을 바꾸고 네.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뭐 이렇게 흔들흔들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 좀 빼고 하는데 그럼 뭘 넣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꽤 많거든요. 네. 연준이 좋아하는 PC, 그리고 코어 PC, 그리고 댈러스의 뭐 물가, 애틀랜타의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그냥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요거 딱 봐도 이거는 막 7%고 이거는 2%네. 그러게요. 격차가 심하잖아요. 저 제일 2% 점선이 댈러스 달라스. 거.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취사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은 또 됐네, 달라질 수 됐네. 있어요. 네, 맞아요. 2% 됐네, 2% 됐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빈 허씨가 또 이런 여지를 또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물가의 어떤 목표치인 2%는 우리 유지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평가 방식과는 조금 달라질 거야. 이런 여지를 열어줘서 시장에서는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혹시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봤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AI 혁명 1, 2회 초밖에 안 됐다. 그래서 고용이라는 거는 엄청 큰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네. 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케빈 허씨가 어떤 생각하는지 AI로 인해서 고용도 혁신, 물가도 혁신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자, 발표된 경제 지표 하나 볼까요? 네. 그래서 ISM 제조업 PMI를 보시면요. 우리가 어쨌든 기대하는 대로 좀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53.3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ISM 제조업 PMI 보면 항상 프라이스 보거든요. 네. 여기 물가 5월 달에 발표됐던 지표가 82였거든요. 73까지 내려갔습니다. 제조업에서의 물가 부담이 이렇게 많이 10포인트나 내려간 거 흥미롭죠. 뭐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거 유가 유가 영향이 크다. 6월 달에 ISM 제조업 PMI니까 그래서 케빈 허씨 말대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유가대로 물가 부담은 조금씩 내려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고용 보고서를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네.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6월 달에 민간 고용이 조금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5월 고용 보고 놀란 가슴이 뭐 시장에서 엄청 크게 악재로 반영을 했는데 근데 이거 뚝 떨어졌네. 그러면은 내일 고용도 생각보다 시장의 호재가 되려다 이런 기대감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보기에도 6월 감원 규모도 전월 대비해서 53%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감원을 막 대놓고 하기도 좀 어려운 AI 혁신이 막 그렇게 크게 진행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변곡점 안에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캐비넷에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잘 안 듣는데 요즘에는 영향력이 좀 작다고 생각해서 근데 오늘 흥미로운 얘기를 했던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거 아마 실수가 될 것이다. 아마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시 의장은 긴축을 원하지 않고 네. 다만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강경한 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라고 약간 모함을 해버렸어요. 이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거 트럼프 싫어서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는 그걸 떠나 보더라도 어제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힘든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진짜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연준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지금 보고도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파월이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은 연준 위원들 중 다수가 트럼프를 낙선시키고 싶어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네, 계시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뭐 우리는 뭐 연준처럼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워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알쏭달쏭한 구간들을 이렇게 계속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결론은 시중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쉽게 떨어질 수가 없다. 당분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이 포화 맞아요. 국면이라고. 네.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쉽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금리 인상은 못한다 쪽에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장의 오해라면 네. 강달러에 대한 압박도 지금 좀 과도할 수 있겠죠. 아. 예, 근데 뭐 아직 저의 의견일 뿐이고 시장이 그걸 반영하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달러 베팅이 너무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포화 국면에서 이제 좀 풀릴 수 있다고 하니 요것만 조금 풀리면 시장이 이제는 조금 유동성 우려를 완화시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 베센트가 뭐 대놓고 강달러 용인하겠다라고 했으니 뭐 이런 상황은 뭐 자연스럽다고 볼 수 맞아요. 있는데 네. 어쨌든 과한 거는 결국에는 조금 식기 마련이죠. 그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를 계속 용인하는 게 유가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뭐 떨어지면 육자로 줄었잖아요.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네. 유가 지금 단기 저점 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강달러 압박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예, 그런 그림도 혹시 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유가의 하락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쟁 네네. 끝나고 뭐 그런 영향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올 정도가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데이터를 사실 못 봐가지고 비축률을 풀어서 이게 유가가 낮아지는 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쵸, 비축류 다시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하 회담, 도하. 예, 이게 뭐 공개되는 게 없어요. 이게 뭐 그 실무자들 몇 명만 모여가지고 네. 뭐 기술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기술적인 기술적? 협상.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큰 틀은 다 마련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쵸. 핵을 뭐 어떻게 예. 뭐 할 건지 뭐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맞아요. 뭐 이런 예. 거. 그런 포인트들을 다 공개하진 않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런 것들을 조금 덮어서 가려고 하는 듯하다. 도이체방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고위 관료가 로이터 통신에 지금 상황을 테헤란 자금 방출, 그러니까 묶어놨던 그 이란 자금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해협 개방은 진짜로 어떻게 앞으로 진짜 돈 받을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 어쨌든 이게 60일간의 휴전이고 60일 동안의 해협 통행이지만 원유 수송량은 최근에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라인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기는 했는데 전쟁 기간 동안 많이 없었던 게 이 17일 이후로 6월 17일 이후로 꽤 많이 올라왔죠. 많이 늘었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의 하락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유가는 지금 꽤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물가 압박은 많이 완화가 되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케빈 허씨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전망에 대한 요 그래프를 보니까 CPI 4.2% 상회 확률이 30%.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결국 물가가 떨어지는 걸로 보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CPI가 4.2를 왜 얘기하냐면 지난달 CPI가 4.2였어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했을 때 요거보다 떨어지겠니 아니면 계속 올라가겠니를 물어봤는데 연간으로 떨어지겠지. 피크아웃. 예,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네. 물가와 유가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제가 쭉 읊어드린 내용들이 보시면 아, 이거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지는 거겠네.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그걸 기다리는 거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지나야 하는 시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힘들어요. 너무 괴롭죠. 고통스럽고. 6월도 되게 힘들었는데 네. 7월도 이제 힘들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막 금리 인상 3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약간 좀 커버를 하네요. 어떻게요?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온다 그런 건 아니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하려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우리는 뭐 경기 침체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공급 과잉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오펙 플러스가 주말에 증산할 거래요.
예, 이번에 하루 18만 8천 배럴 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유가에 선반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물가 압박은 좀 낮아지고 있고요. 되게 네. 흥미로웠던 게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뭐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상원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오. 네. 이게 어디에서의 자료예요? 요거 이제 그 폴리마켓, 폴리마켓인데 이 민주당이 이기겠지 쪽으로 쭉 갔거든요. 네. 전쟁하면서.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막 유가 압박하고 뭐 휘발유 회사들 빨리 가격 내려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화당이 상원은 잡겠구나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있겠죠. 네.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테니까 물가 압박은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밤사이도 뭐 어디 지역 가서 막 연설하고 하는데 네. 우리 이거 잘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것도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지지해줘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엔트로픽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통제를 해제했네요. 네, 이것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가 네. 아, 너무 세, 너무 강력해서 외국인 쓰지 마 하면서 통제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죠?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 AI가 발전이 저해되는 거고, 그쵸. 예, 이렇게 되면은 이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줄어들고, 그쵸. 그렇게 되면 캐펙스도 줄어들고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는다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아니 무료로 지금 계속 밀어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버리면 외국인들이 다 중국 거 쓰면 어떻게 하냐, 예, 이런 우려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조치를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이거 통제가 조치가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니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풀어준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네. 그래서 대립이 종식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팔란티어 CEO가 그래서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지금은 아모데이가 넘버원이야. 아모데이가 최고다. 예, 여기 CEO, 엔트로픽 CEO. 예, 아모데이가 지금 AI 쪽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는데 그냥 이러고 끝날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했는데? 불만을 또 얘기합니다. 아, 최고긴 한데 불만이 있어요? 토큰 비용 뭔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 지금 엔트로픽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토큰 비용 자꾸 증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AI, 미국의 AI를 위대함을 널리 알려서 앞으로 그 AI를 일단 시장을 장악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비용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팔란티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익은 되게 나중에 났잖아요. 일단 매출 성장을 크게 띄워놓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벌써부터 이제 비용 증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사업의 방식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나는 돈을 벌면서 키우겠다라는 분이 아모데이라면 팔란티어 CEO와의 결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다. 네. 뭔가 좀 잘못됐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저건 그럼 비난이 아니면 뭘까요? 그래서 지금 비용 급증 때문에 결국에는 이 AI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네. 되게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과정으로 가는 거고 결론은 뭐냐면 그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네. 정부 기관에다가 AI 모델을 하나 또 제공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왜 내 거 써라 뭐 이런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팔란티어 주가 많이 올랐어요. 간밤에 거의 10% 가까이 장중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만큼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토큰 비용과 관련해서 뭔가 좀 실타래를 좀 찾아가려나 싶기도 한.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엔트로픽이 좀 손해를 보는 걸로 가게 되면 엔트로픽 상장이 또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잡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고민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엔트로픽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숫자들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물론 뭐 팔란티어 CEO의 대의도 이해는 하지만 엔트로픽은 엔트로픽의 길을 가겠죠. 그렇죠.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신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는데 네. 이제 이건 안 보고 싶어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뭐 아니 이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네. 그냥 이분의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가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늘 꼭 고민돼요. 꼭 이럴 때 이게 또 타이밍이 이렇게 맞더라고요. 아니 기울어지고 있는 거 보면서 저거 지금 넘어질 것 같아. 예. 이건 저도 하죠. 그쵸.
근데 또 오늘 마침 또 이 타이밍에 이게 또 네. 나와서 요 악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런 오늘 하락한 이유들을 네. 몇 개 가져온 겁니다. 네. 마이클 버리의 신규 공매도 포지션이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테슬라 빼고 싹 다 반도체예요. 엔비디아, 속스의 속스, X, 그 캐터필러는 뭐 산업재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요거 이제 그거잖아요. AI 발전기 만들어서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까지. 이렇게까지 반도체에 크게 공매도를 친 이유는 AI와 반도체 주식이 30% 폭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00년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른 거는 알죠.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너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뭐 가속도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고 속스 X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는 2000년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자기가 봤을 때는 뭐 16배 정도까지 올라갔고 엔비디아를 제외해도 반도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이 사람이 근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공매도를 쳤다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명성이 없으면 시장이 막 그렇게 막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근데 하필 또 이런 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오픈 AI 출연 비용 절반 감축한다는 거 여기도 보시다시피 정확한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게 필요한 엔비디아 GPU의 수가 갑자기 불과 수백 개로 줄어들었다. 해당 매체는 이 수치를 충격적으로 적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뭐 합니다. 원래 얼마나 썼는데 수백 개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여기 그 보고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 한 거야? 기준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보고서 담당 작성자님. 뭐 수백 개로 표현한 거면은 뭐 수천 개가 필요한 게 수백 개로 줄어들었다거나 그 정도지 않을까요? 이 숫자 자체가 단위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 거면 그래서 오픈 AI가 그러면 사실은 뭐 돈을 진짜 벌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 정확한 방법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긴 빠졌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근데 뭐 방법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수백 개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소음이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애플이 창신 메모리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네. 양쯔 메모리 여기랑도 지금 협상 중이다라는 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아니 칩이 있어요? 없대잖아요 지금. 그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그러니까 소음이죠. 확인되지 않은 지금 소음. 애플에 들어가는 보통 칩을 어디 거를 많이 쓰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메모리 반도체요? 음.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뭐 3사 거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삼성, SK하이닉스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를 많이 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어디 걸 많이 쓰고 있는지. 글쎄요. 그냥 그래서- 메모리는 사실 뭐 어디 거 쓰는지에 대해서 크게 궁금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쓰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어서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애플의 이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얼마나 부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안에 그 비중, 뭐 어디 회사 거 네. 비중? 그 저는 사실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쓰게 해달라, 많이 쓰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파이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많이 썼나? 그래서 삼전 닉스 거를 더 쓰겠다고 하면 이쪽은 오히려 수혜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따져 보자면 저는 만약에 일단 1번은 사실 이거 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뭐 제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사실이고. 예. 중국 집 쓰는 거는 중국에 판매하는 것만 예. 중국 집 쓸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션이 막 그렇게 엄청나지 네.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포션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자기네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이랑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메모리 수요를 얘기할 때는 AI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AI 수요로 메모리 수요가 커지는 거는 HBM과 더불어서
추론형 AI로 갔을 때 이 메모리에 대한 니즈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이제 루빈으로 넘어갔을 때 또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애플이 요거 쓴다고 해서 뭐 숫자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게 살짝은 왜곡될 수가 있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그쪽으로 심리가 좀 치우쳐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아, 그거 애플 한다고 되겠어? 네. 안 될 걸, 안 될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되네? 하면은 거기서 오는 심리적 타격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에게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것도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론을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샤라웃이긴 하거든요. 마이크론이 위대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트럼프 계좌에다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정도로 마이크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가 낙폭이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이크론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마이크론이 그 트럼프 계좌 있잖아요. 네. 아이들 새로 신생아들한테 트럼프 계좌 만들어주면 뭐 할인해준다 그 그거. 트럼프 계좌에 마이크론이 네. 많이 담겨 있다.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왜 투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정부가 하니까. 정부가 네. 시켰겠죠? 네, 십시일반 이렇게 네. 모으는 그런 느낌? 어쩌면은 그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크게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 트럼프 생각에는 역시 메모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이거 투자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돈 쓰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 쓴다고 해서 마이크론이 되게 도움되는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트럼프 계좌에다가 이거 투자한다고 뭐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미국은 네. 로비가 합법적이고 뭐 이런 그럴 이제 수도 대놓고 있겠다. 로비하는 게 네. 이제 좋으니까 반대급부가 뭐 나올 수도 있겠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그냥 주지 않죠. 예. 그러면은 이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냥 재료일 것 같기도 뺏기겠어요. 하고. 예.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민한 시기에 맞아요.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는데 한 가지 이슈가 뭐가 나오면 아까 저도 이제 메타발 악재인데 네. 저는 악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석들과 생각들이 지금 공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성 시기인 것 같아요. 사공이 많아요. 네. 예, 반도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공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산으로 가네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탄 거죠. 갑자기 누가 퍽 탔는데, 너 이런 배 안 좋아하지 않아? 마이클 버리가 탄 거예요. 너 이런 배 안 좋아? 야, 이거 다 내려야 돼. 이렇게 외치니까 안 그래도 많았던 사공들이 어리둥절 지금 왜 속도가 자꾸 안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또 충격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모리는 어쨌든 펀더멘털 보면 쇼티지 있으니까 손실폭을 제한할 것이다.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 조정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장기 계약이 많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샌디스크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 마이크론의 16개의 장기 전략적 고객 SCA 중에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GM이라고 하더라고요. GM. GM이랑 서로 이제 제품을 잘 공급받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소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펀더멘털이 뭐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잠시 후에 피드백을 좀 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이게 막 엄청 좋아서 올라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그거 바로 가보면은 일단 메타 얘기는 뭐 많이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는 AI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개발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메타 컴퓨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코어이브 같은 그런 네오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메타 주가는 급등을 했고 다른 종목들의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타가 사실은 네오 클라우드한테 그거 산 거잖아요. 컴퓨팅 파워를. 근데 예를 들면 네비우스 뭐야 나한테 사가가지고 저거 남는다고 팔아?
뭐한 짓이야? 이거. 되팔이하는 게 또 빅테크 기업들 일부가 예전에도 칩 되팔이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네비우스한테 그 사는 게 없어지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항상으로 매입 의무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 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네비우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입증해주는 그런 얘기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던 게 이제 메타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수요가 둔화될 조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용량도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유효 컴퓨팅 파워를 되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얘네가 캐펙스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먼저 깔고 가는 건 아닐까에 대한 의구심의 시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지금 계속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하는 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 남으면 팔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까지 가치를 줘야 된 일인가? 그래서 요거 보시면 구겐하임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거든요. 두 가지 기업, 서비스나우랑 세일즈포스인데 일단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매수 의견 목표가를 125달러로 올렸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AI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꺾었나 보다. 그거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AI로 인한 압박은 여전히 현실적이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다. 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가치평가 관점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고, AI 수익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AI 수혜주로 보고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AI의 수익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고 AI의 위협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다는 건 지금 우리가 어쨌든 AI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AI로 수익화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네. 아, 메타도 AI로 수익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네. 라고 하기에 아직 확신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실적 시즌 전에 나타나는 어떤 뭐 계속 이런 변동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견해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소프트웨어가 그 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도 얘네 돈을 지금은 버는 기업인데 여기까지 빠지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좀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좀 그게 생기는 거죠. 얘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실적 이거 입증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회피 물량이 조금 나타나고 그런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뭔가 증명을 해냈잖아요. 했죠. 가이던스도 사실 굉장히 좋았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자꾸 맞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 그게 과연 될까? 맞아요. 네. 하는 그런 생각들. 자, 테슬라 요새 굉장히 좋은데 인도량 발표가 이번 주인 네, 거죠? 아마 내일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데 여기 보시면 No thanks to the US, 미국 덕분에 높아지는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좀 나왔습니다. 6월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인도량을 기대하게 하는데 한 40만 대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 보시면 실제로 GM은 전기차 부진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비아디 2분기 판매량이 55만 7천 대. 아까 테슬라 인도량 40만 대 얘기했는데 55만 대면은 비아디가 진짜 잘 팔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샤오펑도 2분기 인도량 10만 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제외하면 전기차 수요는 나쁘지 않다. 중국과 유럽에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또 테슬라가 그쪽에서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번에 2분기 인도량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내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와 동시에 웨드부시에서 데나이브스가 지금 우주항공 사야 된다. 스페이스X 목표가를
$190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앞으로 AI 하이퍼스케일러가 될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AI를 가져가면서 실제로 메타가 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그거 임대해주는 사업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계속 지어서 하이퍼스케일러가 될 것이다. 돈 버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스페이스X가 갑자기 휴대폰 형태의 AI 기기를 공개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했고 아이폰보다 얇고 뭐 퀄컴 칩을 쓸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냥 저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utterly false. 일론 머스크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뭐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주항공에 대한 뭐 긍정적인 관점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 주가가 오늘 또 올라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랐거든요. 어제 급락을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는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코인 가격이 좀 올랐던 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아까 6만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생각을 했는데 네. 트럼프가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얼만큼 벌었어요? 코인으로. 어제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5억 8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고 그게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라기보다 축하 기념주와 발행으로 이미 거기서 로열티를 엄청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욕심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자꾸 뒷전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면 제이디 벤스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뭐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의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 보유액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 주요 관료들이 이런 암호화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다라는 얘기는 자주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텐데 네.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이 되게 암호화폐 쪽이 과도기고 지금 비각인데 가을쯤 되면 또 달라진다 뭐 그런 이런 얘기도 시각들도 있고요.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크립토 플러스를 통해서 11시에 매번 전해드리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뭐가 좋다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약간의 이제 불안감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모두 저는 함께 한박 웃음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금왕 한박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10팩 최초로 37,800원에 준비를 한 함박 스테이크 1인분에 3,780원 꼴인데요. 요거 한 2분이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박 스테이크를 뭐 그냥 소스에다 뭐 밥에다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약간 그런 빵 있으시면은 햄버거처럼 이렇게 드셔도 너무나 맛있죠. 성북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 고 함박 스테이크를 저희가 밀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총 10인분 구성이고요. 맛은 뭐 여기 혹시 가봤어요, 명성님? 성북동에서 몰라요. 저는 성북동에서는 그 무슨 유명하다는 치킨집밖에 못 가봤는데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금왕 금왕? 육즙이 끝내줘요. 아유 뭐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맛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지만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툼해요. 진짜 두툼해서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계란 후라이 하나 하셔서 그거 근데 약간 바짝이 깨지 마시고 노른자를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노른자 그 함박스테이크 소스에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터뜨려서 만들어지는 그 하모니가 그거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뭐가 됐든 시장이 내리든 우리 밥숟가락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힘내서 우리 계속 투자해야 되잖아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지금 뭐 메모리 가격 올라서 뭐 애플에서 맥 컴퓨터 비싸진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그냥 LG 사세요. 물론 이제 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때문에 그걸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용으로 가볍게 쓰실 그런 용도로는 LG 그램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스펙도 되게 좋은 제품이네요. 가볍게 쓸 제품이 아니라 이거 되게 전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테라급 i7 최초로 저희가 119만 원대 준비했는데요. 15.6인치 IPS FHD 화면 그리고 램 16GB
그리고 지금 15개월 무상 보증 서비스고요. SSD가 1TB급입니다. 요거는 되게 가벼워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1.1kg의 무게. D램 값이 폭등을 했지만 가격을 굉장히 착하게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요거 윈도우 11 깔려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크 리퍼 안심 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두 제품 모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건희 대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